자, 저희가 프로그램 짤 때 그 권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CRUD 프로그램, 리스트, 라이트, 뷰, 업데이트, 딜리트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냥 권한 처리를 생각하지 않고 계속 짰어요. 아시겠죠? 이유는 이제 권한 처리는 이렇게 필터로 한 게 앞에서 선 처리해가지고 들어올 때 URL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권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코딩을 요요 짜시면 리스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라이트 폼 쪽으로 지금 라이트 폼이나 라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권한 처리를 했다가 이게 권한이 없으시면 그냥 오류 처리를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습니다. 페이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류 처리를 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냥 오류 처리는 오류 처리하는 그 예외를 발생시켜서 그 리트 뚜로즈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 저희가 뚜로즈 시켜서 예외가 발생이 되면 예외에 대한 이런 정보를 저희가 이제 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호출해서 뭐 처리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하고 오류 내용을 저희가 뉴에서 익셉션 해가지고 나온 메시지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출력을 해서 점점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해볼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저희가 필터 중에서 권한 처리하는 필터에 대한 URL에 이런 URL이 필요하시고요. 이런 URL을 할 때는 일반 사용자면 된다. 이런 상황은 로그인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 체크를 안 하셔도 돼요. 이런 URL은 저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URL은 저장을 하는데 9등급이에요. 그러니까 9도 저장을 해야 되고 이 URL도 저장을 해야 돼요. URL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맵에다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에다 저장을 하면 URL이 키가 되고요. 9가 밸류가 됩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이 사람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되고 등급이 9여야 된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등급에 해당되는 게 그 내가 이 등급 요 URL에 해당되는 등급을 찾아왔는데 이 등급이 내가 로그인한 정보의 등급보다 크면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페이지의 권한이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보다 크면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회원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관리자의 권한을 요구하고 있으면 저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저는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면은 로그인하면 제 등급이 얼마였겠죠? 1이었겠죠. 로그인해서 만약에 테스트라는 사람으로 로그인했어요. 테스트라는 사람으로 로그인했어요. 아시겠죠? 이 사람 권한은 1이에요. 1. 그레이드 넘버가. 멤버 데이터 보시면 1로 돼 있잖아요. 그죠? 맞죠? 걔가 1로 돼 있어요. 1로 돼 있기 때문에 그 1로 돼 있기 때문에 내게 더 적어요. 이 사람이 더 커요. 지금 요구하는 페이지가 9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 나는 1이에요. 그러면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예외 처리를 해야 된다. 되셨나요? 이렇게 처리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한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구글링을 네이버에다가 한번 권한 쳐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어떤 클래스로 만들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그냥 이제 쳐봐요. 계속 쳐보면서 이제 권한 이렇게 써보시면 권한에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많이 쓰는 게 그 전산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오더리티라는 이제 권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파워도 되고 아무것도 써도 상관은 없긴 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사용자 그럴 때 오더 이렇게 써죠. 오더리티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오더리티 뭐 이렇게 해서 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그 쉽게는 뭐 파워 이런 거 많이 배웠기 때문에 파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의미 전달만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고 보통 이 전산 쪽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오더리티를 많이 쓴다. 그래서 그 오더리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더리티 필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이제 그 노티스에 대한 필터하고 로그인 로그아웃에 대한 필터를 이제 처리하는지 안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만든 거는 저희가 이제 보드하고 멤버 정도만 만들어 드렸어요. 그 멤버 안에는
멤버 안에는 이렇게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이 있죠. 그 로그인 처리나 로그인 폼 처리는 이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런 건 저장하지 않아요. 로그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 경우에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회원 정보 보기 view.jsp인데 요거는 로그인을 해야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얘도 저장을 해요. 아시겠죠? 여기에 있는 거는 1, 등급이 1이고 얘도 1입니다. 그 1에 해당되는 것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노티스에 해당되는 것은 노티스의 write.form.jsp 와 write.jsp, update.jsp, 뭐 이런 delete.jsp 이런 것들은 이건 지금 보드인데요. 보드 말고 노티스를 만들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전부 다 관리자 권한이 돼요. 그러니까 9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필터는 자바 프로그램이니까 자바 리소시스 src 밑에 자바 위트에 필터 여기 지금 필터 만든 것 중에서 엔코딩 필터 한 개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자, 엔코딩 필터를 한 개 만들어 놨고요. 이 필터 말고 또 쓰는 게 있죠. 또 쓰는 거는 웹.xml을 보시면 웹-rf 밑에 웹.xml을 보시면 여기에 뭘 만들어서 쓰고 있냐면 여기 사이트 필터를 여기 등록해서 쓰고 있는데 사이트 메시 레이아웃 잡는 사이트 메시에 해당되는 필터를 만들었어요. 사이트 메시 레이아웃은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URL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URL에 맞춰서 이제 여러 가지 URL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다. 지금은 이제 URL을 한 개만 만들어 그 디자인 레이아웃들을 한 개만 만들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을 이제 쓸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알려드리는데 그 쓸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는 이제 레이아웃을 실제적으로 직접 짜서 쓰는 decorator.xml에 가서 여기서 이제 여기 데코레이터, 그럼 데코레이터 또 레이아웃이 또 필요하면 데코레이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URL을 잘 이제 구별이 되도록 만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성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한에 대한 필터를 만들 텐데요. src에다가 그 여기 com.웹장의 util에 필터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이번에는 그 저희가 엔코딩 필터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했는데 어노테이션을 사용했는데 어노테이션 말고 웹.xml에다가 우리 만든 필터를 등록을 시켜서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막 만들다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웹.xml이나 XML을 이용해서 설정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하신데 그 맨 처음에는 XML 가지고 대부분 설정을 했어요. XML로. 근데 이제 이게 필터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패키지도 딱 같이 모아놓고 했는데 클래스 안에다가 그 어노테이션을 설정을 해놓으면 걔네들이 자동으로 이제 서버가 스타트 되거나 이럴 때 어노테이션을 확인해서 그 어노테이션을 실행하도록 만들고 있거든요. 등록을 해놓고 만들고 있어서 필터로 서버에서 걔를 필터로 등록을 해서 하시면 그런 URL 패턴이나 이런 게 등록된 정보를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를 실행할 때 맨 처음에 참조를 하는 프로그램이 웹.xml이에요. 웹.xml. 그래서 웹.xml을 맨 처음에 참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xml에다가 등록을 해서 보통 이제 사용하는 게 초창기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웹.xml 이렇게 필터라고 해서 전부 다 등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로 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노테이션 부분을 이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이런 것들을 필터나 지금처럼 서블릿도 사실은 XML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선언해서 얘가 서블릿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it 메소드 서버 실행할 때 이걸 참조해서 좀 실행해 주세요. 서버 실행할 때 참조를 해야 되는 파일이 사실은 웹.xml이거든요. 웹.xml. 아시겠죠? 이걸 통해서 서버 쪽에다가 정보 자료를 등록을 시켜서 이게 맨 처음에 실행시켜 놓는 거래. 이렇게 등록이 되면 걔를 갖다가 쓰는 거죠. 갖다가 정보를 가지고 저장된 정보를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 정보가 저장이 돼 있으면 되는데 그 정보를 처음에는 이것처럼 이제 XML에다가 저장한 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전되면서 이거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는 없잖아. 클래스 만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클래스 만들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니트 해가지고 서블릿에서 클래스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얘 웹 서블릿이니까 얘 서블릿으로 서버에다 등록을 해서 서블릿으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얘를 이제 지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버가 스타트될 때 이런 걸 찾아요. 웹 서블릿이 어노테이션이 어디 붙어있지? 그러면서 막 찾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붙어있는 놈을 찾아다가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서버에다가 등록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에는 웹 XML에다가 그 필터나 서블릿 태그가 있어요. 여기는 필터 태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서블릿 태그도 있어요. 지금 얘는 요게 웹 서블릿이에요 라고 서블릿으로 등록한 건데, 이거를 웹 XML에다가 등록을 해줘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써서 저희가 필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쪽에 보시면 엔코딩 필터를 여기서는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쓴 거예요. 어노테이션으로 모든 URL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쓰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URL을 .jsp로 쓰기 때문에 .jsp에 해당되는 것만 잡아서 권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 .jsp라고 들어오는 모든 URL을 권한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등록을 이렇게 처리하러 갈 수 있도록 등록을 할 건데, 웹 XML에다가 등록을 해줄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터를 만듭니다. com.웹장의 유틸리티 필터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터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 필터에다가 오더리티 필터라고 써줍니다. 예, 지금 멈춰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창이 없어졌어요. 이런. 여기 있네요. 예. 오더리티 필터입니다. 권한을 체크하는, 이렇게 오더리티. 오가 붙어졌나? 예. 스페링에 약해서. THO네요. THORITY authority 필터 이렇게 써주세요. 그래서 authority 필터라고 써주시고요. 되셨나요? 써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next 누를게요. next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URL이 나오는데, URL은 이제 어차피 여기 있는 얘는 어노테이션으로 세팅되는 건데 어노테이션을 쓰지 않을 거라서 상관이 없습니다.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냥 넥스트 눌러주세요. 눌러주시면 필터를 상속받습니다. 오케이. 피니시 눌러주세요. 해주시면 여기 웹 필터라고 한 게 나오세요. 얘는 정보가 서버가 스타트될 때 서버 쪽에 등록을 해라. 웹.xml도 서버가 스타트될 때 얘를 필터로 등록을 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은 거를 똑같이 두 번 등록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충돌. 그리고 한 가지 URL이 들어오는데 얘 두 가지로 분기시키면 얘가 어디로 분기시킬지 모르니까 그 서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석 처리. 주석 처리해서 이거 안 쓸 겁니다. 얘 주석 처리하면요, 인풋에는 웹 필터 부분도 주석 처리하세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합니다. 됐죠?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주석 처리한 부분을 쓰는데, 그 필터나 서블릿 같은 경우에 실행되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순서 번호 이런 게 없어가지고요, 그 위에서 아래로 그냥 실행이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맨 처음에 권한이 없으면 이런 레이아웃 잡고 이런 거 필요 없죠. 그러니까 권한 체크를 위에다가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권한을 체크하는 여기다가 권한 체크 필터를 먼저 적용을 시켜서 사용하는 건데, 이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필터보다 먼저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시겠죠? 먼저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권한 체크 필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은 필터에 해당되는 것은 요 밑에 있는 거를 참조해서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면 되는데, 이 필터는 그 태그를 쓰실 때 여기 태그를 쓰는 내용이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요, 여기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제 위에 보시면 쭉 밑에 보시면 여기 그 XSD라고 되어 있는 게 요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는 것을 이제 쓸 수 있는 태그가 등록되어 있는 파일이에요. 이 URL이. 그래서 그 XML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표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정의해놓은 데피니션 파일이다. D자가 데피니션인데요. 그런 선언에서 파일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태그만 저희가 이제 써야 되고요. 태그 이외에 다른 걸 쓰면 경고가 나요. 다른 태그가 만약 등록이 되면 경고가 나도록 되어 있다. 아시죠? 이런 정의된 게 없으면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냥 형식에 맞춰서 XML을 작성해서 쓸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의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쓰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거를 아시려면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어떤 태그가 있지?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 태그가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 서블릿,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블릿이에요. 서블릿 태그를 한 개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서블릿 안에다가 뭔가를 많이 만들어서 쓰셔야 합니다. 서블릿 태그가 있고요. 근데 이제 서블릿 태그가 아니라 저희는 필터를 할 거잖아요. 서블릿 지울게요. 잘못 선택했어요. 예, 서블릿 지우시고요. 예,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필터,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F, 필터 이렇게 쓰시고요. 필터를 여기다가 써가지고 권한 체크 필터를 쓸 거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필터 쓸 겁니다. 또 이제 그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요, 여기 보시면 D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디스크립션인데 이게 설명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 필터를 설명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권한 처리를 할 거다 써놓으면 됩니다. 권한 처리 필터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또 누르세요. 그러면은 필터 네임을 쓰라고 나오죠. 그래서 필터 네임은 간단하게 뭐 오스 뭐 필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필터 이렇게 쓰거나 그냥 오스라고 그냥 쓸게요. 간단하게 4글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쓰시고요.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 필터를 적용시킬 클래스를 쓰는 게 필터 클래스예요. 필터 대시 클래스 쓰시고요. 이 필터 클래스는 authority 필터를 패키지와 함께 쭉 씁니다. 이 패키지 부분을 이렇게 앞에다 쭉 써놓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웹.xml에 있는 부분에다가 여기 컨트롤 V에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authority 클래스를 이게 클래스 이름을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 뒤에다 붙이세요. 그 태그 안에 정보를 저장했다. 되셨나요? 정보를 저장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사용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했어요. 얘가 웹.xml이기 때문에 저장하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다 해놓고 저장하시는 게 좀 좋긴 한데, 지금 이제 이런 서버를 이렇게 적용시켜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XML 뭐 환경 설정하는 XML을 저장하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필터 클래스 올인놨어요. 올인하는데 필터 네임 잘 썼고 필터 썼고 필터 클래스 썼는데 이유는 그 오스가 현재 있대요. 엘리먼트 인밸리드 디스플레이 네임 자바 2에 오스라고 있대요. 그럼 오스 필터라고 이렇게 필터? 클래스 이름이 있다고 한 건데 이름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돼 있어서. 예? 클래스 네임 이 필터 네임이라고 써야 되는데 디스플레이 네임 썼네요. 필터 네임으로 바꾸세요. 제가 필터 네임을 쓴 줄 알았더니 그냥 네임만 보고 선택을 했더니 필터 네임입니다. 예, 그 위에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계속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거 지금 참조하셔서 그래서 디스크립션 네임, 그 다음 필터 네임, 그 다음에 필터 클래스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필터로 등록을 했는데 그 URL이랑 매칭이 안 돼서 필터 역할을 못 해요. 그 URL이 어떤 URL이 들어올 때 얘를 잡을 것인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게 필터 매핑. 그래서 위에 이제 그 필터를 쓰셨으면 필터 매핑을 쓰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F로 되어 있는 필터 매핑이라는 게 있으시고요. 필터 매핑 부분은 이제 여기 보시면 필터 네임을 똑같은 걸 써야 되는구나. 필터 네임은 똑같은 걸 써요. 이렇게 필터 네임을 똑같은 걸 쓰시고요. 필터 네임을 똑같은 걸 쓰시면 이런 URL이 들어오면 이 필터에 가서 동작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URL 패턴이 나와요. URL 패턴 이렇게 나오시고요. URL 패턴은 이제 JSP를 잡을 거니까 별표.jsp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얘는 그 패턴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파일을 그냥 쓰면 그 글자가 그대로 매칭되는 거를 찾기 때문에 이제 별표가 모든 문자를 전부 다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게 와도 됩니다. 어떤 게 와도 되고 뒤에만 .jsp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사용하겠다 이렇게 쓰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URL을 쓸 때 그러면 이제 오더리티 필터에서 여기 이제 그 저희가 두 필터 부분에 앞에서 체크를 했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저희가 그 실행하는 부분은 여기고요. 그 실제적으로 실행하러 가는 부분은 여기고 저희가 여기서 이제 그 요게 전처리입니다. 그 전처리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라 하냐면 권한 체크합니다. 권한 체크 이제 프로그램을 여기 작성을 하는 거죠. 시소를 한 개 쓰시고요. 지금 이제 권한 클래스 이름이 오더리티 똑같이 오더리티 밑에 이제 두 필터를 실행하고 있고요. 필터를 실행하고 있으시고 여기서 하는 일은 이제 권한 처리를 하고 있다. 이제 아직 만들지 않았고 권한 처리를 한다. 뭐 이렇게 써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거죠. 이 필터가 동작을 해야 아시겠죠? 동작을 해야 권한 처리 프로그램 짜든 말든 하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직 서버는 스타트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웹.xml에다가 이렇게 필터를 등록해 놨어요. 얘는 이제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얘가 언더바가 생기는지 잘 보시고요. 클릭하면 이제 이동이 잘 된다. 연결이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되시겠죠? 제가 얘기했지만 ML 이렇게 ML로 쓴 거는 그 마크업 랭귀지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정보를 저장하는데 태그로 저장하는 거예요. 태그를 만들어서 태그 가운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트리뷰트나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데이터 키 이꼬르 밸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다. 되시겠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뒤에 ML이 붙은 그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XML 그러면은 ML이 마크업 랭귀지 태그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한다. 되시겠습니까? 그냥 텍스트로 저장하면 이거 구별해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구별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를 이제 ML, 그 중에 XML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고 계십니다. 자, 뭐 이렇게 쓰시고요. 얘가 동작을 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만든 거는 이제 게시판에 있으니까 여기 권한 처리를 되는지 안 되는지 게시판을 해보시면 이게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모든 별표점 JSP를 했기 때문에 권한 처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두 필터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 실행되기 전에 여기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네, 서버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죠. 얘가 프로젝트가 JSP 프로젝트 2고요. 그 JSP 프로젝트 2가 있는 서버를 스타트를 시키는 거예요. 스타트 시키시고요. 그 여러분들은 이제 리스트.jsp나 이런 데 가서 컨트롤 F11을 누르겠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는 JSP 가지고 실행시키는 거는 이제 꿈날 같은 시절은 다 갔고 다음부터는 이제 JSP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JSP를 실행하지 않는다고요. 아시겠죠? 예, JSP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되면 JSP 아니고 서블릿으로 URL 매핑을 시켜서 사용하는 걸 쓸 거고요. 그 확장자는 .2로 해서 전부 다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날 같은 시절은 다 갔어요. 로컬호스트. 그 원래 치셔야 돼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JSP 프로젝트 2 밑에 보드 밑에 list.jsp 엔터 치시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이게 이제 데이터가 화면에 잘 뿌려져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콘솔에 보시면 맨 처음 부분 여기 보시면
여기 오더리티 두 필터가 실행돼서 권한 처리를 했다 하시고 한글 처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필터, 그 다음 필터에는 그 뒤에 가는 필터에 해당되는 맨 끝에 이제 그 이 사이트 메시 처리가 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레이아웃이 잡혀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그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권한 처리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 두 필터 있는 부분에다가 권한 처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권한 처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사실은 100%예요. 100%.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은 이제 권한 처리를 하는 부분에서 처리를 하려면 뭔가 저장할 게 있어야, 저장해 놓은 정보가 있어야 권한 처리를 확인하고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더리티 맵 같은 거를 한 개 만듭니다. 여기다 이제 필터에다가 저희가 이제 권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페이지 URL에 대한 권한 정보를 저장하는 맵을 한 개 만듭니다. 맵을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저희가 그 프라이빗으로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맵 타입이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자바 유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앞에서 URL에 저장할 때는 이제 URL은 저희가 이제 스트링 방식의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죠. 스트링 타입의 URL을 받아내면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앞에 있는 거는 스트링. 쌍따 앞에 찍으면 안 되죠. 참. 스트링 타입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데이터는 숫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그레이드 넘버를 가지고 할 건데, 그레이드 넘버가 인티저입니다. 그레이드 넘버가 두 자리밖에 안 잡혀 있어서요. 인티저로 전부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인티저에 해당되는 것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저장하는 게 오브젝트로 저장이 된다. 이래서 int보다는 integer. 그래서 대문자로 쓰시면 오류가 없어집니다. 이 맵은 오스 맵에 해당이 됩니다. 권한에 해당되는 맵에 저장된 맵에 해당이 되시고요. 이렇게 쓰시고요. 맨 처음에 이제 생성을 해놔야 되니까 뉴에 생성을 하겠습니다. 뉴에 쓰시고 해시 맵, 이렇게 해시 맵에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세미콜론. 이게 이제 타입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앞에 있는 걸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면 요 앞에 나중에 요거만 고치시면 되죠.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앞에는 URL, 뒤에는 이제 등급 번호를 이제 써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맵에다가 쓸 때 저희가 맵인데 앞에다가 쓰는 것은 이제 URL을 정보를 저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레이드 넘버에 해당되는 등급의 페이지, 이 페이지에 대한 등급, 그레이드. 지금 이제 그레이드 넘버라고 써놨는데 등급 이런 것을 이제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 등급, 최소 권한 번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면 1번보다 높아야 되고, 만약에 5번을 썼다 그러면 5번보다 높아야 되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5번하고 9번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짜시고,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십니다. 자, 예를 썼으면,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를 이제 한 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등급에 해당되는 등급의 정보, 페이지에 대한 등급 정보, 페이지에 대한 등급 정보를 저장하는 메소드를 만듭니다. 밖에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public으로 쓰시면 되고요. public 쓰시면 되겠고, 얘네들이 얘네들을 생성해서 쓰자, 이것도 좀 그렇고, 일단 필터는 현재 동작을 하는데요. 얘가 오더리티 필터를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생성이 돼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생성을 해서 쓸 때는 내가 생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생성한 객체에 해당되는 이제 변수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아서 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달라고 해서 얘가 줄지도 모르겠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스태틱입니다. 스태틱. 클래스 이름점 스태틱.
클래스 이름 점 메소드, 클래스 이름 점 변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저장을 해서 쓰는 게 쓸 때에 요 자바의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 필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이닛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장을 해볼 때 이닛입니다. 저장을 해서 쓸 때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뭐 이닛에 해당되는 것도 있는데 빈스를 가지고 빈스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해서 넣어놓는데 여기 전부 다 스태틱이 그래서 여기 스태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생성해서 그 클래스 안에서 생성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생성이 다 있는 상태에서 저장이 다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걸 그냥 갖다 꺼내 써야 되는데 이때 생성해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걔네들에 해당되는 것을 그 직접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스태틱을 붙여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퍼블릭으로 붙였을 때도 스태틱, 그 변수도 스태틱 이런 구조로 가져간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맵에 해당되는 건 스태틱을 한 개 더 붙여주세요. 스태틱.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스태틱으로 붙여주시고요. 스태틱. 쓰시고 데이터 집어넣는 것은 넣고 마니까 보이드고요. 세터입니다. 세터. put 이렇게 써가지고 데이터를 받는데 앞에 키를 받아야죠. 스트링으로 뭐 키를 받고요. 키가 URL입니다. 그래서 그냥 URL로 쓰겠습니다. URL 받으시면 되겠고 뒤에다가는 이제 인티저인데 인티저에 해당되는 건데 저희가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 해서 한 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중간하고 중간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실제로 구현하시면 되겠고요. 전달받은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맵에다 집어넣으니까 오스맵에 오스맵.점 쓰시고요. 풋을 이용해서 키가 URL과 밸류가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 해서 넣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저희는 그냥 그 오더리티 필터 점 풋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URL 그레이드 넘버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거를 사용 방법 데이터를 넣는 방법에 해당되는 또 주석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더리티 필터라고 쓰시고 점 풋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풋이라고 쓰시고 이제 URL은 리퀘스트에 받아내면 되시죠. 그레이드 넘버는 우리가 그냥 정한 걸 가지고 그레이드 넘버는 우리가 정한 걸 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 9 뭐 이렇게 해서 그 분석 설계할 때 정해놓은 이 사람은 그냥 그 회원이 할 수 있어요. 1 관리자가 할 수 있어요. 9 아시겠죠?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 그 회원도 아니고 그 등급도 아니고 일반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집어넣지 않는다. 아시겠죠? 집어넣지 않으면 이제 걔를 꺼내왔을 때 널이 나오니까 널이면 그냥 패스. 검사하지 않아요. 검사하지 않는다. 널이 아닐 때만 검사해요. 아시겠죠? 검사에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지의 등급은 뭐 아무 권한이 없어. 널이면은 아무 권한이 없이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권한 체크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1이면 일반 회원 권한이 필요합니다. 9면은 뭐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쓰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 하게 만들어야 돼요. 요거 지금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얘 사용하시는 것은 이제 서버가 동작을 할 때 서버가 로딩이 되면 로딩 될 때 이제 정해져야 돼요. 정해져야 한다. 이게 이제 중간에 바뀔 수는 없어요. URL이 접근 방법에 해당되는 게 중간에 바뀔 수는 없고 만약에 이제 권한이 바뀐다 그러면은 코드를 바꿔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닛 메소드에서 처리를 해준다. 그 이닛 메소드가 할 일이 많죠. 아시겠죠? 지금 이닛 메소드에 해당되는 게 할 일이 많은데 이닛 메소드에서도 메소드를 또 따로 만들어서 호출하는 걸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셔도 돼요. 사실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쓰셔도 그 이쪽에서 야 오더리티는 여기서 좀 해야지.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를 한번 건드려주면은 되는 클래스 포네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하셔도 돼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서 눈에 보기 편하니까.
그 스태틱 블록, 초기화 블록 만드시면 됩니다. 스태틱 초기화 블록. 그리고 클래스 포네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냥 직접 집어넣어서 되시고요. 그 스태틱 초기화 블록을 쓰시면 요거 안 만들어도 돼요. 요거 안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그냥 스태틱 초기화 블록에다가 이거 체크하는 거 전부 다 만드시면 돼요. 예. 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이닛 메소드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좀 덜어두죠. 이제 스태틱 초기화 블록을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해서 풋해 가지고 쓰는 것보다 그냥 이제 데이터를 넣는 방법은 스태틱 초기화 블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클래스 포네임만 하시면 되겠죠. 스태틱 초기화 블록. 초기화 블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지우고. 자, 이닛 클래스에 해당되는 게 너무 이제 할 일이 많아 보여서 쓰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이제 보시면서 등록을 해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풋에서 이제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저희가 그 공지사항에 대한 것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공지사항 중에서는 이제 공지 등록과 등록, 그 다음에 수정, 삭제를 이제 관리자만 할 수 있어야 돼요. 9등급이죠. 9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URL을 같이 쓰면서 오스맵이라는 걸 쓰시고 풋 집어넣습니다. 풋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걸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키는 그 URL 쌍탑에 찍고 URL이니까 노티스 슬래시 라이트 등록이 write.jsp죠. write.jsp 그 등록하러 가는 게 write 폼이에요. 그 폼부터 write.jsp도 하셔야 되고 write form.jsp도 하셔야 됩니다. form.jsp 이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 등급은 9등급입니다. 9등급 세미콜론 그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등록 폼 그 다음에 등록 처리 수정 폼 수정 처리 삭제 이렇게 해서 써둡니다. 그래서 등록에 해당되는 것은 write.jsp 그 다음에 그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update form.jsp 그 다음에 수정에 해당되는 것은 update.jsp 삭제에 해당되는 것은 delete.jsp delete.jsp를 하려면 9등급의 권한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정보를 저장을 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런 URL이 들어오면 이제 그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페이지에 대한 권한하고 내 권한을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두 필터에 보시면 넘어오는 게 서블릿 리퀘스트가 넘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찾아야 될 거는 패스를 찾아야 되고요. 패스를 찾아가지고 이제 저장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 패스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요. 이제 list.jsp에서도 이제 저희가 패스를 쓰고 있어요. 여기 list.jsp 쪽에 만약에 이제 쓰게 되면 list.jsp 한번 볼까요? 보드에 이제 list.jsp 이 노티스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 저희가 만든 것을 제가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get 서블릿 패스에서 여기 이제 URL을 찾아가지고 쓰는 거를 만들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가 그거랑 똑같은 거니까 어디다가 한 군데 저장해서 갖다 쓰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괜찮아 보이긴 하세요. 이해되시겠죠? 그 여러 번 그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 얘네들이 그 자바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프로그램을 쪼개놓다 보니까 또 호출해 계속 들어가면서 처리하면서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갖다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런 URL을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특별하게 뭐 다른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그 뭔가를 이제 찾아 쓰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터 처리를 해서 쓰시려면 저희가 이제 뭘 해봐야 되냐면 그 현재의 요청한 URL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소를 위해서 요청한 URL 오스 두 필터에서 이제 요청 URL을 한번 찍어 보시면
그 URL을 한번 찾아서 이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찍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땡땡 뭐 이렇게 해서 플러스 뭐 URL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스트링 방식으로 이렇게 받아내면 되죠. 스트링이고요. 스트링이고 URL 이꼬르 리퀘스트에서 request get sublet pass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없는 이유는 타입이 틀려요. 그 list.jsp의 리퀘스트는 마우스가 내시면 여기 http sublet 리퀘스트고요. 여기 http가 더 붙어 있죠. 그 필터에는 http가 안 붙어 있어요. 여기 http가 안 붙어 있고 그냥 sublet 리퀘스트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런 게 안 붙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걸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리퀘스트를 먼저 캐스팅을 먼저 가맹을 하시죠. 얘를 이렇게 가로를 갖고 쓰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캐스팅을 먼저 하세요. 그 캐스팅하는 것은 http 서블 컨트롤 스페이스바 서블릿 리퀘스트예요. 리퀘스트로 캐스팅하죠. 캐스팅을 하시고 나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get 서블릿 패스가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 이쪽에서 넘어오는 리퀘스트가 JSP에서 받아내는 리퀘스트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는데 그 실제적으로 리퀘스트 이렇게 해서 받아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제대로 잘 받아지는지. 그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이제 JSP의 리퀘스트하고 리퀘스트와 여기에 있는 리퀘스트는 같은 거예요. 그 여기에 리퀘스트는 같은 거다.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넘어올 때 HTTP 서블릿 리퀘스트 그 HTTP 서블릿 리퀘스트를 서블릿 리퀘스트에 담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HTTP 서블릿 리퀘스트가 얘가 이제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를 만들 때 이게가 서블릿 리퀘스트를 상속받고 있다. 그러니까 서블릿 리퀘스트가 더 큰 거죠. 큰 거다 보니까 자동 캐스팅에서 그냥 집어넣어서 전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를 만들 때 그 HTTP 서블릿 리퀘스트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이제 얘를 필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타입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 자체를 만들 때 서블릿 리퀘스트를 상속받아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쓰고 나머지에 해당되는 HTTP 부분에 해당되는 것만 추가해서 만든 거예요. 확장을 시켜서.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 어떤 게 더 커요? 서블릿 리퀘스트가 더 커요. 자동 캐스팅으로 파라미터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되시겠죠? 전달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받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걔를 쓰시려면 이렇게 리퀘스트로 해서 그 캐스팅을 해서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어요. 캐스팅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이제 이게 지금 잘 나오는지 확인해야겠죠. 저장했고요. 그러면 list.jsp를 해당되는 것을 다시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고 콘솔에 다시 보시는 거죠. 콘솔에 가서 보시면 list.jsp 하실 때 맨 처음에 그 권한이 실행됩니다. 권한 처리되는데 여기 보면 두 필터 URL 찍었더니 슬래시 보드 슬래시 list.jsp 우리가 JSP에서 찍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이거 한번 꺼냈으니까 사실은 이제 꺼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JSP에서 쓸 때 두 번, 세 번 꺼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저장을 해놓고 스태틱 변수로 저장을 해놓고 갖다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그 오드리티 부분에다가 하셔도 되고 다른 데다가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한 개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요청한 실제적으로는 URL이 아니고 URI예요. 서버 로컬호스트 이게 빠져있죠. 빠져있으니까 그 실행되는 자원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은 URL이 아니고 URI인데 얘는 이제 퍼블릭으로 만들게요. 퍼블릭 스태틱으로 만들겠습니다. 스태틱 그리고 이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URL 그 이꼬르 뭐 그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세미콜론 찍어서 그 널이 세팅 되겠죠. 맨 처음에
리세팅 되는데 그 이쪽에다가 저장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은 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저희가 URL을 스트링으로 전환한 것을 이렇게 지우시면 위에 있는 URL이 되세요. 위에 있는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URL이 되시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를 쓸 때는 이제 authority filter.url 이렇게 쓰시면 된다 이거죠. 그럼 걔를 꺼내다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꺼내서 쓸 수 있도록 한 개 만들어 놓을게요. 그 JSP를 꼭 고치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저기다 집어넣어 놓으면 다음에 또 불러다 쓸 필요는 없으니까 계속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불러다 쓰는 걸 할게요. 그럼 이제 모든 지금 .jsp에 해당되는 모든 URL은 다 이제 URL을 저장하게 돼 있어요. 다른 뭐 이미지라든지 CSS, JS 이런 거는 빼고요. 그런 거는 저장하지 않고요. .jsp라고 되어 있는 놈은 저장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저장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차피 이제 새로 고침하면 똑같은데요. 새로 고침하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필터 부분에서 여기서 권한 처리를 하는데 필터는 이제 슬래시 보드 슬래시 JSP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해 놓은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얘가 그 현재 요구되는 등급에 해당되는 페이지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좀 찾아야 되는데요. 찾아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 이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권한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뭐 체크 오더리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 만들고요. 거기에 체크를 했을 때 권한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에 해당되는 게. 그 체크하는 거는 여기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걸 한 개 만들고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nit 한 개 있네요. init 한 개 있어서 init에다 써도 되는데 괜히 스태틱 블록 만든 것 같아요. 스태틱 블록 만들었는데 그 스태틱 블록 하지도 않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거는 맨 처음에 URL이 들어올 때 스태틱 블록 건져서 생성을 다 해놓기 때문에 그래요. 이 클래스가 맨 처음에 접근하게 될 때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거 필터니까 그냥 그 접근할 때 URL이 맨 처음 접근할 때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퍼블릭으로 한 개 만들겠습니다. 퍼블릭 여기 안에서만 쓸 거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쓸게요. 프라이빗 쓰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불리언 타입으로 불리언 타입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게 권한이 있다 없다 권한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권한이 있다 없다 되시겠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거는 체크 오더리티 그 체크를 하는데 권한을 체크한다. 오더리티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로 갖고 사이에다가 중괄호 열고 엔터 쓰시고요. 얘가 필요한 거는 이제 지금 이쪽이 두 필터 부분이 스태틱은 아니기 때문에 스태틱은 꼭 쓰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여기서 얘를 호출해 가지고 할 건데 필요한 부분은 이제 URL이 한 게 필요해요. URL이 필요한데 URL은 이쪽에 전역 변수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이제 전달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갖다 쓸 수 있죠. URL은 그냥 갖다 쓰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거는 이제 로그인 정보에 해당되는 로그인 객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로그인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로그인 할 때 멤버 밑에 멤버 패키지 밑에 보시면 멤버 부요 밑에 로그인 부요가 있어요. 그 로그인 부요를 세션에다 집어넣는 거죠. 아시겠죠? 그 세션에서 좀 꺼내 가지고 여기다 전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부요 컨트롤 스페이스가 누르시고요. 부호로 받아서 이제 이 안에 정보를 가지고 체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체크를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보가 URL 정보가 현재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오스맵에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있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그냥 리턴 트루 그냥 계속 가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에서부터 정보를 꺼내와요. 정보를 꺼내오면 이제 지금 저희가 대문자 인티자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인티저로 이렇게 인티저로 집어넣어서 꺼내시면 되고요. 오토캐스팅되니까 INT로 받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INT 뭐 그레이드 페이지 현재 그레이드인데 요 그레이드는 현재 그 구분하기 위해서 페이지 그레이드예요. 페이지가 요청하고 있는 등급 번호에 해당이 되는데요. 넘버는 쓰시고요. URL에 따라 달라지니까 지금 저희가 오스맵에서부터 get 해가지고 가져오시는데 키를 넣으시면 되는데 키가 URL이에요. 그 URL 위에 있는 URL에 있는 거를 이제 꺼내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이렇게 가져오시면 이렇게 오스 내는데 요게 널인 경우도 있어야 되니까 이거 인티저로 할게요. 인티저로 할게요. 예. 왜냐면 못 꺼내오면 널이 되거든요. 그 오브젝트로 넣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못 꺼내왔다. 거의 데이터가 없다. 아시겠죠? 그럼 널이 되는 거예요. 그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없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그 체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얘기는 널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널이면 이런 얘기랑 동일하고요. 얘가 널이 된다면 그 권한 체크가 필요 없습니다. 권한 체크가 필요 없는 URL입니다. 페이지다. 페이지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리턴 true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if 문장에 맞추세요. if 만들어주시고요. if 만약에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가 너라고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너라고 같으면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게 리턴 이거 거꾸로 같지 않을 때만 체크를 하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리턴 그렇지 않으면 리턴 true를 밑에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리턴 TURL 리턴 이제 true를 이렇게 해서 true를 이렇게 리턴해 주시면 되고요. 리턴 true 그 권한 체크가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리턴 true로 해서 이제 끝나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널이 아니에요. 널이 아니면 가져온 거죠. 그럼 현재 저희가 시소를 이용해서 지금 찍고 있는 데가 오더리티 필터 부분에서 찍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체크 오더리티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메소드에 찍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현재 페이지의 권한이 페이지 그레이드입니다.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가 페이지 요구되는 페이지의 권한 번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 플러스 쓰시고 이제 여기다가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를 그대로 찍어보는 거죠. 찍어서 보시면 이 페이지는 등급 몇에 해당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시솔에서 넘버가 이렇게 그레이드 넘버가 이렇게 쓰시면 이거는 이제 등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런 체크 오더리티를 했는데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를 안 찍으셔도 돼요. 널이란 얘기죠. 널이면은 이제 얘가 널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권한 체크가 필요 없는 권한이 필요 없는 페이지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써주고 그 다음에 리턴 트루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네는 널이 됐다는 얘기는 페이지 등급이 없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페이지 등급이 없으면은 아무나 들어와서 다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런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네, 이런 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페이지 권한을 하게 찍고 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찍으세요. 찍어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이제 로그인에 등급이 한 개 있다는 얘기예요. 등급이 있기 때문에 if 한 개 쓰시고요. if 한 개 쓰시고요. 만약에 그레이드 페이지 요구되는 그레이드 넘버가 얘가 더 커요.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가 더 큰데 뭐보다 더 크냐면 이제 저희가 VO로 받아낸 것 중에서 get grade 넘버가 있어요. get grade 넘버. 지금 회원이 가지고 있는 그레이드 넘버보다 더 커요. 그런 얘기는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냐면은 이제 이 권한 볼 수 없는 사람의 권한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소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한 개 써둘게요. 여기는 이제 권한이 필요한 건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제가 이제 권한이 부족하다고 권한이 이렇게 쓰시고 쓰시고 체크 오일 때 쓰는데 권한이 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개 찍어줄게요. 찍어주고요. 얘를 이제 요거는 시소에 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솔에 찍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쓰시려면 그냥 이제 써가지고 사용하시려면 드로우즈 시켜가지고 뭔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들어오지 않는데. 바로 오류 페이지로 넘겨서 이제 오류 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을 넘겨서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한에 해당되는 것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리스폰스에 해당되는 것을 리스폰스 오류 페이지 권한이 없습니다. 리턴 할게요. 리턴 쓰시고 이제 리턴 쓰시고 여기다 펄스를 권한이 없으니까 펄스를 이렇게 리턴해요. 요거 지금 이제 권한이 없는 경우 처리 썼고요. 여기는 권한이 없는 페이지 요청에 대한 처리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스죠. 그래서 여기서 벌써 리턴했기 때문에 리턴을 했으면 그 밑으로 안 떨어지겠죠. 마지막에 이제 리턴 true를 다시 리턴하시면 되겠죠. 이게 true인 경우에는 이제 권한이 있는 경우에요. 여기는 이제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하게 찍어주셔도 되고요. 권한이 있습니다를 찍으시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서 권한이 있습니다. 찍으셔도 되고요. 현재 권한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부여의 get grade number도 한번 찍어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권한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썼으니까 뭐 있습니다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고 권한에 대한 것을 이제 출력을 할 때 페이지 그레이드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사용자에 대한 부여점 get grade number도 찍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는 현재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요청되어지는 그런 이제 권한에 해당이 되고요. 부여점 get grade 넘버는 이제 로그인한 사람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로그인한 사람 권한보다 얘가 페이지 권한이 더 크면은 거꾸로 할 수 있어요. 0이 뭐 그레이드다 그럼 적으면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부동어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그레이드 넘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드 넘버뿐만 아니라 사용자 권한에 해당되는 것을 찍으시면 지금 사용자 유저 뭐 쓸게요. 사용자에 대한 유저의 그레이드 넘버는 이제 어디서 찍으시냐면 부여에 있죠. 부여점 get 그레이드 넘버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보시면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 여기에 써서 if 문장에서 잘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확인해 볼 수 있으십니다. 잘 되시면 뭐 결과 한 개만 정도만 이제 한 개 출력을 하시고 나머지는 출력을 안 하셔도 되세요. 자, 얘는 호출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제 체크 오딜리티를 만들었는데 마우스 갖다 대시면 경고가 나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얘가 지금 is never used 지금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 그래서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쓸데없는 거 선언해가지고 썼으니까 이제 쓸데없는 거 선언하지 않았다고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줘야 되죠.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중간에다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써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할 때 권한이 없는 경우에 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하러 가시면 되고요. 권한이 없으면 얘가 뭘로 리턴하냐면 위에 보시면 여기 권한 체크를 하러 가는데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얘를 이제 false로 이렇게 권한이 없는 페이지 요청한 처리는 false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권한이 있는 거는 다 true로 나옵니다. true. 그러니까 false로 나온 경우에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이제 에러 페이지로 권한
없는 에러 페이지로 저희가 이제 그 샌드리라이트 시키시면 되세요. 샌드리라이트 시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되시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서블리 패스 앞에다가 이제 저희가 서블리 패스 말고 다른 패스를 한 개 붙여서 지금 그 패스 부분을 붙여가지고 썼으니까 그거 한번 컨텍스트 패스 이거 한 개 붙여가지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권한이 없는 체크는 if 문장 주시고요. if 쓰시고요. 저희가 세션에 이런 경우에 세션에 로그인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세션에서부터 이제 그 가져와야 되겠죠. 이게 지금 지금 여기 부여가 널이 넘을 수도 있죠. 로그인을 안 하면 널이겠죠. 그래서 이게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는 체크할 필요가 없으니까 리턴 트루 하시고요. 그 밑으로 떠났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부여.get 그레이드 넘버 요거 체크하기 전에 로그인 여기 아래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로그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로그인이 필요한 처리입니다. 그래서 부여가 널이면 안 돼요. 부여가 널이라는 얘기는 부여가 널이면 안 됩니다. 널이면 안 된다. 그 널이라는 얘기는 로그인 안 했다는 얘기고요. 로그인 안 하면 바로 리턴 펄스를 하시면 됩니다. if 문장 한 개 물어보시면 돼요. if 쓰시고요. 부여 이꼬로 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널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로그인이 필요한 건데 로그인을 안 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실수 한 개 붙여주시고 여기 밑에 있는 거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제 여기서 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오류인데 저희가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시죠. 여기 이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 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리턴 쓰시고요. 리턴 펄스를 쓰시는 거예요. 리턴 펄스. 그 로그인이 필요한데 로그인이 안 됐으니까 리턴 펄스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부여가 널이라는 얘기는 이제 로그인을 안 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레이드 넘버가 널이면 괜찮은데 널이 아니면 이때 밑으로부터는 로그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레이드 넘버하고 그 페이지 그레이드 넘버하고 부여에 있는 그레이드 넘버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인 객체를 어떻게 꺼내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로그인 객체 이제 세션에 로그인 객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로그인 정보 로그인 객체 꺼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세션입니다. 세션. 그 타입은 HTTP 세션인데 HTTP 세션을 파라미터로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희가 세션 이렇게 써가지고 쓰시면 여기 세션에 뭐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세션 점 이렇게 쓰시면 옛날에는 세션 점 이렇게 JSP에서 썼더니 나오던데 근데 세션 점 이렇게 쓰시면 이제 클래스 뭐 세션에 이렇게 해서 뭐 스태틱으로 되어 있는 거 이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세션에 뭐 그 보시면 세션이니까 get attribute 이런 거 나오던데요. set attribute, get attribute 나오던데 안 나와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게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안 나오면 못 쓰냐? 그게 아니죠. 그 로그인 정보는 어디 들어가 있냐면 리퀘스트 세션에 들어가 있는데 로그인 정보는 세션에 있습니다. 세션에 있다. 그런데 이제 세션이 안 넘어왔어요. 현재 세션이 안 보여요. 세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페이지 객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세션에다 집어넣고 세션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리퀘스트에 집어넣고 리퀘스트에 있는 거를 페이지 컨텍스트에 집어넣었다. 이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리퀘스트가 왔다는 얘기는 세션을 꺼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꺼내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안 보인다. 그러면 이제 리퀘스트에 꺼낼 수 있어요. 리퀘스트에서 꺼낼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션은 그냥
여기다가 세션 뭐 이렇게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여기에 저희가 이제 그 세션 부분이 그냥 세션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션 근데 그 저희가 로그인 처리해서 세션한 걸 마우스 같은 데 보셔야 돼요. 멤버에 그 리스트 로그인.jsp 가셔서 세션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고 여기 밑에 세션 쓰셨죠.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세션이 그냥 세션인 줄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HTTP 세션이라고 붙어 있어요. 타입이 이해되시겠죠? 세션으로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여기 이제 HTTP 세션으로 선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세션으로 하시면 안 되고, 자, HTTP 세션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HTTP 세션 이렇게 나오고요. 자바X의 서블릿에 있는 HTTP 안에 있네요. 패키지가 세션을 이제 쓰셔야 되고요. 첫 번째 거 쓰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냥 세션이라고 붙일게요. 세션 이꼬로 리퀘스트에서부터 꺼내는데 저희가 그냥 꺼내가지고 리퀘스트를 캐스팅해서 쓴 것을 이제 여기 URL 쓰기 위해서 강제 캐스팅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버렸네요. 이거 한 번 더 써야 되죠. 캐스팅은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 쓰셔야 되는데 변수로 저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으시고요. 그냥 그대로 쓰죠. 그대로 캐스팅해서 점 다음에 쓰시면 getSession이라는 메소드가 나옵니다. 꺼냈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요. 세션을 꺼냈을 수 있다. 되시겠죠?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제 꺼내시는 겁니다.